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 FM에서 방송 제작하고 있는 배우 오지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과거의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현재의 공동체의 문화, 앞으로의 공동체의 문화는 어떠한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예들을 들어가면서 다양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같이 함께 진행할 게스트분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FM에서 약쟁이 스튜디오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석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게스트 겸 약간의 기술 지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뭐 녹음하고 이런 것들 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공동체란 무엇이냐,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동체라 함은 일단 커뮤니티,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관심, 의식을, 환경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커뮤니티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일단 이 공동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의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 공간, 그리고 사회, 동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고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일단은 여기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정의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정의는 원래 학문적인 부분이 많고 하니까 네. 조금 딱딱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지금의 정의로는 어떤 지역적인 네. 근거리에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막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뭐 되게 가까운 사람들, 네. 좀 친하고 뭐 여기 뭐 어떤 공통의 가치나 뭐 유사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뭐 1차적으로는 지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이 정의를 보니까. 예, 아무래도 공동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네. 어떤 가족, 촌락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용어에서는. 촌락이라고 하면 그래도 약간 너무 그거네요. 강한가요? 아닌데 사실 정말 멀리 내려가면 네. 약간 부족 사회, 시족 사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근데 어느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의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과거에는 어떠한 식으로 발전이 되었으며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게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현재에 맞는 공동체는 어떻게 진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가나요? 어느 시대부터 가나요? 전통 사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네. 방송이 길게 가려면 약간 구석기부터 가야 되거든요. 구석기부터 가기에는 제가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네. 구석기부터 간다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네네.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는가? 그쵸? 혹은 종교를 위해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는가? 두 가지 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강한 네네. 학설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연구나 다양한 결과들을 통해서 종교가 오히려 더 먼저였다. 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가 아니고 네네네. 종교적인 어떤
활동,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제 주요 학설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시기부터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옛날에 네. 막 수십만 년 전의 인류들도 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기리고 네. 매장하고 그쵸. 했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들끼리는 거의 없는 동물 중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네. 근데 거의 없는 일이니까 결국에는 집단의 어떤 유대감 그리고 가치 같은 것들이 그 시기에도 이미 발생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뭐 농업 사회라고 해도 혹은 뭐 종교적인 의미라고 해도 둘 중 어떤 것도 공동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부터 갔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 역시도 네네. 약간 종교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농업 생산을 위한 협동이나 구성 간의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규범이나 규칙 등의 발달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초기에 그런 완전 초창기 초기에 완전 예전의 공동체의 규모가 되게 작고 그리고 지리적 경계가 상당히 뚜렷했대요. 그리고 폐쇄적이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대연적인 관계를 지녔다. 그리고 전통과 도덕적 규범의 체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농업적인 활동 혹은 종교적인 것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했었던 뭐 폐쇄적이거나 어떤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지리적 경계가 뚜렷하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쵸. 지점 아닐까? 사실은 이제 조금 또 이게 와가지고 역사 좀 와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로 나누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음. 뭐 사만, 뭐 이런 때로 가면 네. 당시에는 왕권이나 뭐 중앙 집권형이 아니라 네. 다 부족끼리 이제 뭐 지역의 호족 같은 느낌으로 네. 그 동네에서 그냥 쭉 살아왔던 거의 다 동족이거나 네. 다 서로 아는 사이인 네.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 힘을 가지고 그 집단들이 점차 커지는 방식으로 네. 공동체가 진화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이어져 오면서 공동체의 역할도 뭐 조금씩은 변해왔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걸 많이 벗어날 수는 없었고 그렇죠. 그때까지는 네.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던 어떤 폐쇄성 네. 왜냐면 그 지역에 대한 폐쇄성은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특성들이 그 시기부터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혈연 혹은 뭐 지역 그 같은 가문에 의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확장되다 보니까 폐쇄적이거나 규모가 작거나 한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인지 이전에 완전 초기의 공동체의 그런 끈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확실히 최근의 공동체라 함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뭔가 경계가 모호해진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지역적으로나 네. 혹은 어떤 실제 물리적인 경계는 굉장히 모호해졌지만 네. 그 외적인 다른 경계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사실 막 한 20년 전만 해도 네. 화상으로 뭐 누군가와 대화하고 그쵸. 이런 게 되게 낯선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고 네. 그런 형태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랑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대화하면서 그쵸. 플레이를 해요. 네. 그것도 일종의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이게 뭐 공동체라는 의식 자체가 뭐 가족,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게임하는 사람들, 혹은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 사회, 국가, 전 세계까지 이렇게 펼쳐서 공동체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뭐 동질성, 결속성, 소속감, 영향력, 욕구 충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의 힘으로서는 충족할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정확한 말씀인 게 뭐냐면은 네. 개인으로서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동질성. 네. 뭐가 같은지 다른지 나 그쵸.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결속성. 네. 결합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소속감. 혼자 있으면 소속감을 느낄 수 없죠. 뭐 나도 하나의 뭐 집단이고 뭐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집합 중에서 그 집합 구성이 하나인 집합도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복수의 네, 다수의 그렇죠. 사람이 있는 게 일반적이고 영향력도 내가 영향을 끼칠 사람이 없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사회적인 결속의 필요가 네. 태초부터 네. 있어 왔던 것이 계속 이렇게 네.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만들어져 온 게 아닐까. 이전 과거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족 단위 혹은 뭐 이렇게 같은 집안 단위, 지역 단위로 퍼져 나가다 보니까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사람 뭐 이런 단계에 있어서 공동체가 퍼져 나가는 게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게 왜 굳이 필요한 것인가? 인간이 개인의 무언가가 꼭 결핍에 의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일까? 그런 것도 이후에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를 얘기하는가, 생각하게 하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소속감이 제일 큰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속감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속감을 느끼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공동체의 어떤 활동 목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속감 그리고 뭐 공동의 기여 네.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동물이어도 네. 내가 손해만 보면 네, 그렇죠. 그거를 계속할 수 없잖아요. 네.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어떤 나도 기여를 하고 어떤 활동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면 결국엔 공동체 전원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전제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게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집단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교, 가족, 그리고 집, 국가, 그리고 전 세계로도 뻗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공동체 의식, 소속감에 의한 어떤 활동의 예시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전에 IMF 때 네. 경제 위기가 왔으니 뭐 금모으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라던가. 그때 많이 털렸죠. 그렇죠. 저희 집에 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 집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시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이러한 활동들이 당장에 내 개인적으로 오는 이득들은 전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과 내 힘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뭐 어떤 돈, 자원을 들여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 의식의 어떤 큰 어떤 사례 아닐까요? 사실은 금모으기 운동도 그렇고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봉사활동으로 가셨던 분들의 사례도 네. 뭐
깊게 들어가면은 또 많은 뭐 다른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네네. 거기에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그 국민들의 그 마음과 네. 그 의도 자체는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시로 네. 들어드린 거였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IMF 때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렇게 모아서 국가적인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목적이 있었고, 네. 태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작은 공동체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네, 그렇죠. 딴 지역 사는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나라고 같은 나라의 국민이고 이런 큰 공동체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함께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식이 되게 기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게 아닐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예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크게 100% 공동체 의식으로만 의한 순수한 집합인가? 예시가 맞나?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 혹은 뭐 다른 분들께서는. 그렇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안에 있는 국민 자체가 어떤 그런 마음의 동요나 나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마음이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후대를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마음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공동체 의식의 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장기적으로 뭐 어떤 금전적 이득이 아니더라도 공동체가 유지됨으로써 맞습니다. 줄 수 있는 이득이 나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죠. 결국에는. 네. 또 그렇고 또 지금 또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들자면 어제 되게 요건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 롤드컵에서 되게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 신이 한 명 탄생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게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게임 산업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일반적인 그냥 시민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들 그냥 뭐 게임은 게임이지 뭐 게임 중독 뭐 어쩌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좀 약간 싫은 거. 네, 좀 보시는 분도 부정적인 많았고요. 거. 네. 우리 아이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생각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어제 제가 그 롤드컵 그 우승을 한 건가요, 그게? 네. 우승을 한 상황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 이 그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그 응원하는 단체들, 네.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커졌구나. 그러니까 그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도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냉정하게 네네. 정말 티처럼 얘기하자면 네. 롤드컵에서 누가 우승하던 나랑 상관없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고 괜히 뭐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 응원하게 되고 맞아요. 뭐 월드컵도 그렇고 뭐 네. 무슨 올림픽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런 소속된 어떤 집단이 있다라는 인식, 네. 의식 같은 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 운동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렇게 외국에서 나가서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e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나가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국위선양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랑은 아무 관계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선수가 밖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이름을 걸고 나간 다음에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자체. 그것만으로도 공동체 의식 그리고 우리가 한
나라 사람이라는 거. 약간 그 명암을 좀 함께 보자면 네네. 그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Do you know club Do you know club?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어디 해외 나가서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손흥민? 뭐 이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그 다른 특히 서구권 네.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네. 우리나라라는 걸 알리고 싶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인식도 네.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라는 국가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정 욕구 그리고 목표, 방향성이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러한 목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공표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염원하고 있는 것들이 예전부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결국에는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아주 예전부터 외세 침략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경험을 했고 그 네.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 나라를 더 알리고 네. 내 나라가 더 인정받고 그 자체로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래서 생겨난 뭐 공동체 의식의 일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네. 소위 말하는 국뽕. 네. 되게 국뽕을 올리는 국뽕을 합시다 뭐 이런 방송처럼 가고 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네, 뭐 이해할 수는 있다. 네, 이해할 수는 뭐,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꼭 나쁠 것만 아니다. 네, 좋은 점들을 보자면 네. 그러한 것들이 있다. 뭐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공동체 의식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많이 보죠. 네, 아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냥 뭐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들은 어떤 점원에게 갑질을 한다든가 네. 그런 행동들도 있고 아니면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네. 약간 얌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얌체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저는 하나의 그 공동체 의식을 좀 저해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네. 솔직히 막 심하게 뭐라 할 만한 건 아닌데 남들 한 20명이 버스에 줄 서 있는데 이렇게 눈치 보다가 버스 오니까 앞으로 쏙 껴가지고 타는 새치기죠 결국엔. 그쵸. 그 줄을 서가지고 탄다라는 거는 공동체의 약속이에요. 그쵸. 그리고 룰이죠. 그 이제 버스 정류장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줄 서면 솔직히 좀 빨리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면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슬쩍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가 버리면 몰랐어요 하면서 들어가면 나에겐 당장 이득이 오잖아. 그쵸. 공동체의 약속은 저해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를 좀 반하는 네. 행동이 아닐까. 네. 많죠 뭐. 많죠. 저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왔던 게 층간소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일으키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어떤 어이없는 반응들은 그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발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데 뭔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분들이 내놓는 논리가 뭐냐면요. 그렇게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은 나가서 사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빌라나 어떤 주거 형태에는 모두 한 건물 안에서 하나의 여러 가지의 가정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세대가 구분되어서. 네, 세대가 구분되어서. 근데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의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배려해야 할 대상들이죠. 네. 근데 배려해야 할 대상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그 의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시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어떤 공동체 혹은 이웃
그냥 네. 편하게 말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쵸. 왜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서슴지 않고 혹은 무의식 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그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 뭐 네. 지역, 이웃이라는 네. 공동체 의식이 되게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로 뻔히 얼굴 알고 그쵸. 서로 밥 같이 먹고 막 이랬으니까 그냥 좀 시끄럽게 하면 뭐 하세요? 뭐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 분위기였는데 네네네. 맞아요. 지금은 내가 직접 올라가면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냥 바로 문제가 된대요. 네, 그냥 맞아요. 찾아가서 문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이 된대요. 그래 버리니까 네. 그냥 같은 건물에 살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유대감, 아까 공동체의 정의에서 얘기했던 소속감 혹은 상호의 이익을 위한 뭐 그런 역할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려서 그래서 더 이런 모습들이 발현되고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층간소음, 어떤 되게 다양한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웃들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끈끈함이나 어떤 공동체를 배제하고서라도 그리고 뭐 우리 동네 이웃, 옆집 사람, 윗집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보다는 개인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짙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보려면 네. 그 이전에 어떤 우리 공동체의 문화, 옛 골목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사실은 저는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네. 또 성남시 우리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태어난 게 성남시 이제 수진동이에요. 네. 이제 수정구이죠. 그 모란역 근처에 살았습니다. 네. 태어났고 쭉 자랐고요. 거기서 네. 이제 세발자전거 타면서 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새콤하고 달콤한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럼 100원일 때 네네네. 새콤하고 달콤한 그거를 네. 그냥 동네 지나가는 어른들이 저를 다 알았고 네네네. 저를 되게 귀여워해서 그냥 저를 만나면 돼지야 일로 와라. 왜냐면 제가 좀 이랬기 때문에 네. 돼지야 일로 와라 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주시고 네. 그리고 막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딴 데 가 계셔도 네, 맞아요. 내가 우리 집이 있는 이 골목에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누군가는 날 보고 있는 거야. 그쵸. 약간 우리 이웃들이 상호 CCTV인 거고 약간 약간 울타리죠. 당시에 또 이제 지금보다 더 어떤 아동 유괴나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조금 서로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나와 있으면 조금 그냥 지켜보고 좀 잘 놀고 있나 보고 혹시나 좀 평소에 안 보이던 사람 없나. 왜냐면 그 지역에 뭐 평소에 안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기웃거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명절 이럴 때 아니면 다들 아는 얼굴만 왔다 갔다 하는 동네야. 맞아요. 제가 한 2, 3년 전에 가봤는데 거길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곳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엄마가 집에 없네? 그러면은 뭐 옆집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 뭐 주스 하나 주시고 네. 그런 약간 반가족 같은 거의 친척 같은 맞아요. 분위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뭐 흔하게 말해서 이사 오면은 떡 돌리고 그리고 조금 더 친근감을 넘어서면은 뭐 우리 집에 뭐 귤이 들어왔어요. 그럼 옆집에도 나눠주고 네. 지나가다가 아가씨 올라가요. 그러면은 김치 좀 줄까? 해가지고 뭐 그냥 그러한 느낌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정이 오고 갔던 문화들 네. 그런 게 가능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더불어서 반상회라는 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주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대표격인. 네, 그렇죠. 그래서 반상회라 함은 요즘에도 반상회를 하는 지역들이 있대요.
저희도 뭐 분여회나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아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러한 역할들을 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사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딱딱한 개념들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과거에 네. 한 초등학생 이럴 때는 반상회를 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동별로나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서 해. 누나 방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제 과일 먹고 네, 차 네. 한잔 하면서 막 네. 이런저런 얘기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사실 뭐 마을 그 지역의 어떤 우리 단지의 안건들은 금방 끝납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들이에요. 네, 친목 도모죠. 네. 수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모임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고 애초에 막 우리 집에서 반상회 합시다. 우리 동 다 모여. 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얘기한다고 가는 사람도 없고요. 거의. 저는 왜냐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어떤 뭐 반상회가 아니라 거의 주민들 간의 표결. 그 표결도 모여서 하는 게 안 되니까 네. 그 종이 같은 걸 나눠주고 이제 들고 와서 표결해 주십시오. 관리사무소에 와서 표결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되게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 정도만 유지하고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컸던 네. 시시콜콜 그 스몰 토크들 네. 그 역할은 이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선 거의 사라진 게 아닐까. 네, 완전한 그냥 어떤 실태를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혹은 건물의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뭐 행정에 반영하는 몫을 완전히 우리가 할 것만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자라는 개념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98, 9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제일 작은 지역 단위의 모임이었고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어떤 친목의 단위를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집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추진하고 어떤 움직임을 하는 모임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현재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했고요. 네. 공동체 문화의 쇠퇴 이유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보다는 개인의 삶과 이익이 조금 더 중요화된 현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직업군 그리고 가족 단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본에 있는 거에서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일단은 1차적인 변화의 시작은 맞벌이. 네. 왜냐 반상회를 하면은 누군가가 일을 하고 누군가가 집에 있는 맞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요 형태 가족 형태가 비율이 높았어요 원래. 근데 점점 뭐 핵가족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족의 구성원이 줄어들고 파편화되기 때문에 네. 반상회를 했을 때 거기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일하고 있고 아니면 나 혼자 살아. 근데 일하고 왔어. 반상회는 끝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고 네. 그리고 삶 자체가 이웃과의 교류를 되게 여러 시간에 걸쳐 할 수 있는 걸 많이 제한합니다. 그럴 여유가 많이 없어요. 네,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 혼자 있고 그냥 의사결정에만 참여하고 그러면 뭐 난 아이도 없고 뭐 관련된 얘기를 할 게 좀 그 어떤 공감대도 좀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왜냐면은 애들 학교 때문에 모임하면 또 그 사람들 또 만나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학부모들 모임하면 또 만나고 맞아요. 체육대회 가면 또 만나고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 단위가 비슷했잖아요. 모두가. 네. 모든 가족들의 단위가. 그래버렸는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 출근할 때 만나고 퇴근해서 만나고 애들 뭐 학교 행사 때 만나고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겹쳐가고 그리고 생활 단위, 생활 활동 범위가 다 비슷비슷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직업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의 형태 단위가 너무 확 달라져 버리니까 공유할 만한 것들이 그리고 공감할 만한 것들이 너무 없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상회의 역할 일부는 네. 아주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톡방이나 맘카페 같은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파트, 단톡방, 맘카페, 지역 오픈 카톡방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기능은 어떠한 식으로? 뭐부터 갈까요?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을 거예요. 역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의 어떤 이익 집단화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맘카페에서 그냥 뭐 좋은 정보를 교환하고 네. 모여서 좀 좋은 얘기 나누고 이게 끝이면 참 좋은데 네네. 어떤 근처에 지역에 있는 점포에 가서 갑질을 하면서 맘카페에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되게 슬픈 어떤 토로들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실제로 봤던 거는 네. 어떤 시정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정치계에 있는 분들도 맘카페 눈치를 엄청 봅니다. 네.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말들, 올라오는 글들 그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여론이 되고 근데 그 여론이 정확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여론이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익 집단처럼 만들어서 그냥 일종의 정치 세력처럼 바뀌어버리면 사실은 그게 어떤 그 공동체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식도 있는 거지만 이기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도한 기능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맘카페의 어떤 힘이 되게 강력해졌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다양한 다수의 그리고 많은 정보력을 지닌 엄마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저같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여자들이나 혹은 남자분들도 맘카페에 가입을 해요. 맘카페에 가입을 해서 왜냐하면은 요즘같이 정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바쁜 시기에는 저 혼자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맘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사센터, 뭐 친절한 이사센터, 뭐 적합한 이사센터라던가 그래 그게 정말 네, 순기능이에요. 네. 순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기능을 하는 것들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기능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 혹은 그 맘카페 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집단의 어떤 방법들이 피해가 되고 문제가 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정보를 올렸을 때 그게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네. 같은 것들이 역기능의 주요 예시일 것 같고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순기능도 딱 그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던 출근 퇴근 시간 다르고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됐기 때문에 네. 생길 수 있는 네. 동시에 정보를 같은 시간에 모여서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이제 웹상의 공간을 통해서 네.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거죠. 네. 맘카페가. 네. 그런 역할은 사실 물론 이거를 막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이건 또 문제가 돼요. 네네. 네? 그걸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뭐 지원이든 뭐 어떤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채소 그 앱 있잖아요. 네네네. 네. 아 중고거래 채소. 네. 채소 앱 있잖아요. 네, 베타카로틴 풍부한 채소요. 네, 네. 주황색 채소 앱이 처음에는 되게 그런 어떤 중고 거래로 인한 그런 앱으로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커뮤니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 시장이에요, 거의. 네, 인력 시장 더불어 친목 도모 더불어 거의 맘카페급 그리고 뭐 거의 아파트 뭐 이렇게 큰 거대한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퀴벌레 잡아주실 분 5,000원. 네. 근데 그게 되게 소소하지만 되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한 진짜 바퀴벌레 잡아주실 분 5,000원. 뭐 저희 고양이 밥 주실 분, 이 시간에 틈내서 들어오시면 돼요. 뭐 산책해 주실 분, 뭐
뭐 사다 주실 분, 뭐 이런 되게 소소한 것들이 되게 많이 오고 가거든요. 근데 많이들 도움을 주고 많이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요.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그런 지역성을 띈 어떤 웹상의 커뮤니티가 네. 다시 오프라인으로 오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어쨌든 내가 뭐 집에 누굴 들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바퀴벌레 잡든 네. 고양이 밥을 주든. 네.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사는 분이라고 믿고 이 사람을 불러서 그 일 처리하고 그럼 또 인사도 하고 또 뭐 감사하니까 뭐 돈 말고도 좀 다른 뭐 이런 것도 좀 드리면서 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오프라인상의 맞습니다. 관계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바퀴벌레 나오면 또 연락하겠죠. 네.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좋은 매체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아파트 단톡방, 맘카페, 오픈 카톡방, 그리고 채소, 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이런 생각과 가치 공유, 생활 행동을 같이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등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온라인으로 공동체가 이제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서 네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지역성을 띠지 않은 공동체들도 좀 생겨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네네. 이거는 뭐 필름메이커스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배우 스태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요 집단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는데 여튼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막 배우를 구인하는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죠? 근데 무페이 글이 되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한동안. 아직도 많이 올라옵니다. 네, 나쁜 놈들이죠. 네, 근데 네. 그러한 글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다들 갖고는 있지만 쉽사리 다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두 개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글들을 댓글에 누군가들이 다 옮겨 담기 시작한 거죠. 그 무페이 글에. 그러면서 이 무페이 게시판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배우들 그리고 그 배우를 구인하는 스태프들에게도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어떤 무페이가 오로지 뭐 어떤 환경, 우리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좋은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를 제시하는 어떤 사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요약하자면은 네. 어딜 페이를 안 주고 사람을 쓰려고 그러느냐? 네. 뭐 비슷한 역할로 이제 성우 협회 네.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분들의 처우, 뭐 단가도 단가고 네. 일하는 어떤 그 환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이 있고 그걸 안 맞춰주면 성우협회에 있는 분들을 못 씁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의 공동체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집단화하고 이름을 짓지 않더라도 이러한 집단, 이러한 공동체가 꼭 있는 것처럼 우리는 되게 다양한 삶을 각기 나눠서 살고 있고 그럼 현재 사회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헐뜯고 그리고 막 싸우고 혹은 너무 무관심하기에 바쁜 사회잖아요. 이게 잠깐 좀 첨언을 하자면은 네. 성우협회 보면서 제가 좀 부러웠거든요. 작곡가나 뭐 이런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런 권익을 위한 걸 만들어 보자 해도 헐뜯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 계약서와 표준 단가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막 통계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통계 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를 여러분한테 드릴 때 내가 그때 5,000원인가 10,000원 받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조사하면서 쓰이는 시간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그걸로 돈벌이 하느니 하면서 뭐라 해서 그러면 저 그만둘게요. 지금까지 저한테 이제 주신 분들한테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나누고 이거 그냥 접겠습니다. 네. 하고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 10,000원이 그냥 내고
그렇게 좀 규모를 키워서 네. 이게 되게 후려치기 당하는 수많은 작가들을 네. 좀 도울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그게 뭐 이미 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일을 주문받고 그렇게 하게 되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컸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딴지를 걸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어디인가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보고 그리고 그렇죠. 개인의 어떤 판단, 의식만 생각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이런 사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의 역기능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뭐 갑질이든 공동체를 저해하는 행동이든 네. 다 같은 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상호의 장기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고 혹은 그게 없다고 믿고 네. 그냥 당장의 내 이득만 계속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일단 공동체라는 게 저한테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게 상호 호혜적이다. 네, 장기적 상호 호혜성. 장기적 상호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눠서 가져간다. 그 맞나요? 장기적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 네네. 내가 지금은 손해를 봐. 네. 근데 앞으로 이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믿음. 그게 되게 중요한 공동체의 어떤 구성의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계산적인 거예요. 그럴 근데 수 있죠. 계산이 좀 긴 거야. 네, 계산이 상당히 길잖아요. 네. 근데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계산이 긴 상황은 되게 따뜻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연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우리랑 절대적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는 거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네. 공감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뭐 이런 사회에 있어서 뭐 먹고 얘기하고 하지만 내가 사는 시간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유지해야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루는 타인이 필요하고 여기 옆에 계신 여기 예템포 씨 필요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입을 모아 소리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인을 위한 배려나 생각 그리고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 자체가 나를 향한 배려와 후대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의식이 결과적으로는 뭐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도 가져가야 할 의식 중에 하나다. 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인식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생각, 어떤 나를 비롯해서 나 스스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 가족, 그리고 나라 혹은 지구촌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똑똑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야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개인주의는 사실 나쁜 게 아니고 이기주의가 나쁜 거거든요. 그쵸. 가장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가장 공동체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충실하면 개인에게도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창하게 보자면은 뭐 우리 지구촌에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네. 뭐 우리 또 성남시 방송이기 때문에 그쵸. 성남시 시민 여러분들 네. 작은 거 하나씩.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저희 동네 사람들이나 뭐 관리사무소 분들 마주치면 네. 꼭 크게 인사합니다. 중요해요. 네,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 하나씩이라도 마음속에 정해놓고 해보시면 어떨까?
네. 하는 제안으로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싶습니다. 좋습니다.